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다뤘던, 다시 말해서 삼각비를 갖고 다뤘던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일반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즉 삼각함수로 확장을 시킬 생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시초선, 기준선, 기선 다 같은 말인데요. 책에 따라, 저자에 따라서 선택하는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시초선 또는 기준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점 O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 여기를 X라 한다면 이 선분 OX를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시초선 또는 기준선, 기선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 위에 놓이는 한 점 P가 있습니다. 자, 이제 OP를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동경, 이걸 시초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초선으로부터 이 OP라는 동경이 이루는 각을 재는데요. 이 각을 그리스 문자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초선을 기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양의 각이라고 할 거예요. 양의 방향의 각, 양의 각.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P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걸 마이너스에서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제 각을 계산할 때 반시계 방향의 각을,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의 각을 플러스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라고 표현하고 각각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라는데요. 보통 이제 맨 앞에 플러스는 보통 생략해서 표시하니까 그냥 이렇게 세타라 쓰면 아, 양의 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음의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동경, 각, 그리고 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약속하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일반 각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삼각비는 우리가 예각 범위 안에서만 다룬 거잖아요. 즉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이니까 기껏해야 뭐 0도와 90도 사이에 있었던 각이라면 이제 이 각을 좀 더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직교좌표축 위에다가 이 시초선하고 그 다음에 동경을 같이 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직교좌표가 있을 때, 자, 이제 요 기준점을 직교좌표의 원점하고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양의 X축을 우리가 시초선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상에 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평면상에 한 점 P가 있을 때, 자, 동경은 이렇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준선 또는 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쟀을 때 동경과 이루는 이 특수각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최소의 양의 각을 알파도라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알파도로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파도는 보다시피 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360도라는 건 한 바퀴 삥 돌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소의 양의 각을 이 세타가 아니라 알파도라고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일반각을 결정할 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세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한 바퀴 삥 돌면 360도라 얘기를 했었죠. 한 바퀴 돌고 다시 알파도로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OP는 결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바퀴 돌고 여기 올 수 있죠. 또한 세 바퀴 돌고서 한 바퀴 돌면 이게 이제 파이레디안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면 360도, 또 한 바퀴 돌면 720도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한 바퀴씩 돌 때마다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양의 정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양의 정수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고, 음의 정수라면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다시 여기 보다시피 최소의 양의 각 알파 제로만큼을 더하면 여기 와 있겠죠. 결과적으로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각이라 불려지는 세타도는 앞으로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것이고, 요 n이 양의 정수, 즉 자연수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돈 것을 말하고, n이 음의 정수라면 시계 방향으로 돈 것을 말하고요. n이 0이라면 그냥 여기 최소의 양의 각 알파도가 곧 세타도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얘는 양의 정수가 돼도 되고 음의 정수가 돼도 되고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은 정수이고요. 알파는 여기 보다시피 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각의 일반각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경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각은 이렇게 임의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다룰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각이란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 판설할 때 사용했던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미 각도기를 갖고 많이 계산해 봐서 잘 알고 있는 도를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도는 이제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60도를 이제 한 바퀴 빙 돌면 360도잖아요. 60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한 식인데요.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삼각함수를 다루고 삼각함수의 도함수나 적분을 다루려고 할 때 도보다는 이제 새롭게 약속하려고 하는 호도법이 훨씬 더 편리하고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성과 이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단위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라디안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지, 즉 호도법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원의 반지름이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 원의 중심 O에서 자, 이제 반지름은 R이라 보겠습니다. 원의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반지름의 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호의 길이에요. 여기를 호의 길인데요. 이 호의 길이를 보통 우리가 L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L이 R과 같을 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원둘레상의 두 점 AB를 선택하는데요. AB를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호의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도록 AB 두 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A는 고정시켜 놓고 자, 이제 각도기를 갖고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제 B점의 위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R의 길이, OA의 길이하고 OB 길이는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니까 같아요. 그거하고 호 AB의 길이가 같아지게끔 한다면 이때 요 중심각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요 중심각의 크기를 측정하니까 도로 따져보니까 각도기를 재보니까 57분 17초 45 자, 57도 17분 45초예요. 그러니까 도분 초라 있습니다. 57도 17분 45초 정도의 특수한 각이 나와서 이거 다루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을 각도기를 쟀을 때 너무 불편하죠. 딱 떨어지는 정수값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7도면 57도, 60도면 60도 이렇게 딱 떨어졌다면 계산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이렇게 도분초까지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단위를 새로운 걸 약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57도 17분 45초를 우리는 앞으로 1라디안이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디안. 라디안은 사실상 그냥 단위를 RAD 이렇게 써서 표시하고요. 앞으로 이걸 계속 사용할 것이니까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냥 각의 단위는 도가 아니라 라디안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RAD를 일부러 매번 붙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도는 이렇게 계속 위첨자 위에 오른쪽 위에다 도라는 것을 또는 분초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를 다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환산 단위를 바꾼 거죠. 아주 간단하게 1라디안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그 화폐가 있잖아요. 우리는 원화 그리고 이제 달러와 또는 유로화 이렇게 있을 때 1달러당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뭐 1000 얼마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개념이라 보면 돼요. 1달러당 우리 돈으로 원화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환산 단위를 이제 맞춰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를 다루는 것보다 라디안을 다루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된 것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라디안의 정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호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과 같아지게끔 해서 만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각도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왔던 도를 갖고 따지는 것을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1라디안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라디안의 정의는요, 원의 반지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잡든 간에 항상 이 각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 이 원의 반지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도하고 라디안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기 좀 불편하지요. 자, 여기에다가 이 식의 양변에다가
파이 3.14159이 원주율 값을 곱해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다가 파이를 딱 곱했더니만 양변에 파이를 곱했어요. 즉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니까 파이 곱하기 1 그냥 간단하게 파이라 쓰겠습니다.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자, 이걸 계산해 본 결과가 파이 라디안 양변에 파이를 곱했더니 그것이 도로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180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라디안과 도 사이의 환산 단위는 이렇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파이 라디안이 이제 도로 얘기하면 180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 양변에 2배라면 360도, 아까 말했었죠. 한 바퀴 삥 돌면 360도라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1을 곱한 거니까 2파이 라디안이 곧 360도를 뜻하는 기호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은 2로 나누니까 90도를 나타내, 직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로 나누면, 그 다음에 여기 4로 나누니까 45도가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라디안을 이제 요 단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라디안을 도로 바꾸거나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라디안은 180분의 파이 1도입니다. 정정합니다.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시 라디안을 도로 바꾸려고 할 때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라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디안과 도하고 라디안 사이의 관계를 요 간단한 식으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대응 관계들은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라디안을 도로 바꾸면 이렇게 파이분의 180도,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분의 180도예요. 1라디안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57도 17분 45초 정도가 나온다는 것. 1도는 라디안으로 바꾸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직접 계산하면 요 수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1라디안과 도, 그 다음에 도와 라디안 사이의 관계, 즉 요 관계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특수한 각들을 적어놨는데요. 이제 60분법으로 나타내지는 이런 각들을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됩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위에 있는 60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호도법, 라디안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6분의 파이다 하면 30도구나, 4분의 파이면 45도를 뜻하는구나, 3분의 파이면 60도였구나 등등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은 뒤에 가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명확하게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유도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반지름이 r이 되고 이제 요 각의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이런 부채꼴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채꼴 OAB를 생각하려고 해요. 자, 호의 길이는 L이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L이 항상 R과 같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단지 라디안을 정의하고자 할 때 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반지름과 같다라고 약속한 것뿐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채꼴의 넓이는 넓이의 비율을 갖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를 S라 놓겠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 한다면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는, 자, 이제 원에 한 바퀴 삥 돌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둘레 길이는 2파이 반지름이잖아요. 2파이 R 대 호의 길이 L의 비율이 성립합니다. 자,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는 원둘레 길이 대 호의 길이하고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항, 외항 곱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2파이 R S는 이퀄 파이 R 제곱 L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파이 약분되고 R 하나씩 약분되니까 S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타납니다. S는 여기 2로 나눠버리니까 2분의 1, 여기 R이 하나 남아있어요. 2분의 1 RL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로서 2분의 1 RL, 다시 말해서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은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었고요. 이번엔 또 하나의 공식을 만들도록 하죠. 여전히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대 부채꼴의 넓이는, 자, 이번에는 한 바퀴 삥 돌면 2파이 라디안이라 얘기를 했었죠. 자, 중심각은 2파이 라디안인데
자, 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 레디안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또 계산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파이 S는 이퀄 파이 R 제곱 세타인데요. 파이 약분됐습니다.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2로 나눈 거예요. R 제곱 세타 이런 관계식도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식과 아래 공식.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얘는 각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고요. 얘는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사용합니다. 자, 이제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했을 때 1번과 2번의 좌변이 같으니까 1번과 2번식에서 그럼 우변끼리 같아야 돼요. 우변끼리를 같이 놓고 풀면 2분의 1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R도 하나씩 약분하니까 L은 이퀄 R 세타라는 또 다른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뒤에 가서 자주 사용합니다. 이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곱하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호의 길이를 L이고 중심각은 세타, 반지름은 R이라 놓아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R 그리고 L을 다 더한 거 2R 더하기 L은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건 상수란 얘기예요. 상수니까 그냥 편의상 A라 나와보겠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보통 알파벳 A, B, C, D 앞쪽에서부터 나오는 알파벳은 암묵적으로 상수를 뜻하고요. 뒤쪽에서 나오는 알파벳 X, Y, Z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변수를 나타내는 걸로 사용한다라고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F하고 G는 함수를 뜻하는 기호로 사용하고 세타는 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기호로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냥 이 식을 A라 놔보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 보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럼 L은 이퀄 넘기면 A-2R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2분의 R, L 대신에 A-2R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 이제 L은 이퀄 A-2R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A는 상수예요. A는 보다시피 이게 변의 길이니까 양수예요. 양수. 자, 그러면 요건 R에 관한 2차 함수잖아요. 왜냐면 최고청합회 계수 전개를 해보세요. 최고청합회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 R이 0일 때와 여기가 R축이에요. 그리고 R이 2분의 1일 때 여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언제 이 넓이 S가 이런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0과 2분의 2의 정 가운데 대칭축은 요 정 가운데 있으니까 4분의 2, R이 4분의 2일 때, 이거일 때 S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계산할 생각이거든요. 일단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4분의 1 때 여기다 대입합니다. S는 이퀄 2분의 1, R 대신에 4분의 2, 그 다음에 R 대신에 4분의 A-2 곱하기 4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하면 A-2분의 2, A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2가 되는군요. 여기가 2분의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2는 4, 4, 4, 16, 16분의 2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넓이가 최대일 때는 R이 4분의 2고 그때 최대값은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R이 4분의 2일 때 우리는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L을 A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식에서 우리가 세타는 R분의 L이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세타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R이 4분의 1 때 최대값은 이거고요. 지금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였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L은 이퀄 A-2R이에요. A- 여기다 2배를 했으니까 약분하면 2분의 2. 2분의 2가 되니까 이거 2분의 2가 됐네요.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자, L은 2분의 2가 되고 R은 4분의 2가 됐습니다.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죠. 자, 이제 세타는 이퀄 R분의 L에서 R은 4분의 2가 됐고요. L은 2분의 2가 됐습니다. A 약분되고 내항분의 외항이니까 이 값이 2가 되는군요. 물론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자, 그래서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순간 바로 R이 4분의 A가 될 텐데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인가 하고 봤더니 2라디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세 개의 원이 외접할 때 세 개의 접점 사이에 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반지름이 R인 세 개의 원이 외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세 개가 외접하는 것을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의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세 개의 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이제 여기 O1, O2 각각의 원의 중심을 O1, O2, O3로 놓아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R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반지름이 R입니다. 여기 R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2R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하네요. 이거 정삼각형입니다. 세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은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이제 호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바로 여기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요, 얘를 직접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같이 계산할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 3배를 해서 빼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삼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R로 주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수선의 발레리면은 요 길이가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거 루트 3R이 되잖아요. 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놔보겠습니다. S1은 2분의 1 밑변의 길이 2R이고 높이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루트 3R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분되고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루트 3R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해줬습니다.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3배를 해서 뺄 겁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공식이 있으니까 두 개의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돼요. 자, 우리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60도예요. 라디안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3분의 파이에 대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이 부채꼴의 넓이 S2의 3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꼴 하나의 넓이를 S2로 한다면은 2분의 1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금 전에 여기에서 S가 추할수 있는 공식이 2분의 1 RL도 있었고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었잖아요. 이 밑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2분의 1 R제곱, 반지름이 R이에요. R제곱 세타가 라디안으로 얘기를 해서 3분의 파이에 대한입니다. 약분되죠. 2분의 파이 R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저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본 결과 우리가 구하려는 이 영역의 넓이를 S를 한다면 S는 S1 마이너스 3배 S2예요. S1이 루트 3 R의 제곱이고 2분의 파이 R의 제곱이니까 이제 R의 제곱으로 묶어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예제 3번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1이 되는 두 원이 서로의 중심을 지날 때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O1, 여기를 O2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1이 되는 두 원이 서로의 중심을 지납니다라는 얘기예요. 왼쪽 원의 반지름이 1이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이 1인데 두 원의 중심을 서로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 볼록 렌즈 같이 생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죠. 모양을 잘 보면 자, 여기도 반지름 1이죠. 여기도 1이니까 이거 정삼각형이에요. 이 정삼각형의 넓이의 2배를 하면 여기까지 구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사각 조각 같은 요 작은 영역의 넓이를 일단 계산할 때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요 부분의 넓이가 구해지겠죠. 이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정삼각형 넓이의 2배,
그리고 요 빗금친 영역의 넓이의 4배 그렇게 해서 더하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볼록 렌즈 같은 부분의 넓이가 구해집니다. 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정삼각형.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정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열이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죠.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여기에 높이는 2분의 루트 3이 같이 됐죠. 자, 이제 요 삼각형, 정삼각형 넓이를 S1이라 한다면 2분의 1 밑변의 길이는 1, 높이는 2분의 루트 3이 같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루트 3이 같이 됩니다.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요 각은 60도예요. 라디안으로 말하면 3분의 파이에 대한 한 변의 길이 1이라 했으니까 요거예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 놓겠습니다. 요 부채꼴의 넓이를 그냥 S2라 놔볼게요. 그럼 2분의 1 R 제곱, R이 1이죠. R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2분의 1 R 제곱 세타잖아요. 아까 공식 배웠던 거요. 세타 3분의 파이에 대하니까 이거 계산하면 6분의 파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요 부채꼴의 넓이는 6분의 파인데요. 여기에서 요 하나의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뺀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S3로 놔보겠습니다. 편의상 S3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채꼴의 넓이 6분의 파이에서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구해졌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 부분의 넓이를 S라고 놓는다면 정삼각형의 넓이의 2배예요. 이거의 2배. 여기다 2배라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빗금친 영역의 넓이의 4배예요. 이거의 4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이제 정돈하죠. 2분의 루트 3이고요. 전개합니다. 약분하니까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어요. 자, 여기 2분의 2가 되니까 여기는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했던 값은 요거예요. 자, 이 공통 부분, 이 볼록 렌즈 같은 영역의 넓이는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도형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